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호남발전 특위를 상설특위로 설치했습니다. 서삼석 최고위원을 특위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전당대회 선거운동 당시 약속했던 호남발전 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정 대표는 특위위원장으로 서삼석 최고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서삼석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데 이어 호남발전 특위 위원장까지 맡겼습니다. 호남 발전에 대한 방향을 내온다면 그것을 당의 사업으로 정부께 건의해서 호남인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도록. 호남발전 특위에는 광주와 전남, 전북 인사들이 함께할 것으로 보이며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를 총망라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남특위 위원들은 호남 발전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 성과물들을 당에 보고하면 정청래 대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정부와 협상해 정책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이대 설립과 교통망 확충 등 호남의 수건 사업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가 올해 안에 성과를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지시해 특위 활동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이 그동안 기생한 만큼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여러 그 사안들을, 현안들을 좀 이렇게 다뤄보라. 호남에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철학에 기반해 출범한 호남발전 특위. 호남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정치에 반영하고 정책 실행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도의회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국정과제 채택을 건의했습니다. 도의회 국립의대 설립 지원특위는 오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정기획위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국립의대 설립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이번 달 확정될 새 정부 국정과제에 이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대특위는 앞으로 정책 포럼과 토론회를 열어 도민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오는 2027년 국립의대 개교를 목표로 관련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여수산단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금 접수에 정원을 훌쩍 넘는 인파가 몰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산단의 위기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와 함께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왕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석유화학 관련 재직자에게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 정원은 1,780명이었지만 3배가 넘는 4,900여 명이 몰렸습니다. 고용 유지를 위해 마련된 사업에 산단 내 협력업체,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대거 신청한 겁니다. 그래도 한 5천여 명의 어떤 우리 근로자들이 폭염더위에 이렇게 몰렸지만은 신속하게 한나절 안에 우리가 다 마무리를 해서 다소 어떤 불편한 어떤 그런 근로자들이 있었겠지만은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 실직자 2,800명을 지원하는 새출발 지원 사업도 사업 시작 후 일주일도 안 돼 1,6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많을 거로 예상됐던 실직자보다 재직자 참여가 더 높았습니다. 최근 3개월간 30일 이상 일했거나 실업, 산재급여 수급자는 제외되는 등 까다로운 자격 조건 탓에 일감이 줄어든 일용직 노동자들이 지원하지 못하거나 재직자 분야로 신청한 거로 보입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가능하냐고. 네. 근데 실업급여 받고 계신 분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나 준비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보잖아요. 여수산단 위기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금인 만큼 대상을 더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그 속에서 뭔가 고용노동부와 전남도가 하려고 하는 원래의 취지,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문제가 제기되면서 전남도도 사업 대상자 확대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여수산단 위기로 신청자가 급격히 몰렸다며
올해 첫 사업인 만큼 예산 확대와 대상자 범위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남도와 수행기관 측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편의를 위해 추진했던 선착순 현장 접수 방식에 오픈런, 대기 지연 등의 문제가 드러난 만큼 향후 온라인 병행 등의 보완책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광양 양극재 공장에서 국산 자급전구체로 만든 하이니켈 양극재를 미국에 초도 출하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광양 율촌산단 전구체 공장에서 만든 하이니켈 NCMA 제품이 LG에너지솔루션과 GM 합작 배터리사인 미국 얼티엄셀즈사에 초도 출하됐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산 배터리 소재에 대한 공급망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산 자급전구체로 양극재를 생산함으로써 미국 시장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가장 많았던 광양시가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30개월 만에 빠져나왔습니다. 이 침체된 지역 부동산 경기가 다소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처음 지정된 시기는 지난 2023년 2월. 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과도하게 쌓이면서 지역 경기와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지난 2023년 말 기준으로 광양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1,600여 세대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시행정의 주택 정책 측면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면서 지난해 말 1,300여 세대, 올해 들어 970여 세대까지 감소했습니다. 아파트는 신규 물량을 좀 제한을 좀 하고 있었고, 그다음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착공 시기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주택 정책 측면에서 수요에 맞추어서 공급을 조절한 게 자연스럽게 미분양 주택의 감소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가시적 성과로 광양 지역은 30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시는 이번 미분양 관리 지역 해제가 지역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새로운 변곡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분양 관리 지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PF 자금이라든지 신규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접수라든지 관련해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호전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빗나간 수요 예측이 시작점이 돼 7개 지구 440만 제곱미터 면적, 계획 인구 7만 6천여 명 규모로 무리하게 진행된 광양 지역의 택지 개발 사업.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어렵게 새로운 반전의 발판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지역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더욱 신중한 정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세계 여자골프 최정상 선수들이 오는 10월 전남 해남을 찾습니다. 국내 유일의 LPGA 투어 대회가 파인비치 골프장에서 열리는데요. 고진영과 넬리 코르다 등 세계적 스타들도 출전합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푸른 바다와 맞닿은 땅끝 해남의 골프장. 올 가을 이곳에서 리디아고, 유에란, 이민지, 넬리 코르다 등 세계 정상 여자 골퍼들이 샷 대결을 펼칩니다. BMW 코리아와 LPGA, 전라남도와 해남군 등이 협약을 맺고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 동안 해남에서 2025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LPGA 역사상 호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회이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한국의 아름다움과 다채로운 지역적 매력을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대회 총 상금은 230만 달러, LPGA 상위 랭커 68명과 초청 선수 10명 등 78명이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지난해 우승자인 호주의 해나 그린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대회 기간 최대 6만여 명이 해남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미 숙박 예약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와 함께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우리 해남은 문화와 역사, 관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해남에 올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2019년 부산을 시작으로 원주와 파주 등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매년 수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지역 경제에 큰 파급 효과를 남겼습니다. 골프 불모지였던 해남이 이번 대회를 계기로 세계 스포츠 무대의 중심지로 설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식당 불친절 사태와 걸레 수건 논란 등 여수 관광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여수시가 식당 숙박업소와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수시와 식당 숙박업소 대표 200여 명은 결의대회를 열고 친절한 손님 맞이, 정직한 가격, 쾌적한 장소 제공 등을 약속했습니다. 결의대회에 앞서 여수시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불친절 비위생 업소에 대한 중점 관리와 함께 1인 식당 지정 사업, 찾아가는 위생교육 등의 개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여순 사건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한 평화 인권 교육을 강화합니다. 이번 방침은 최근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표기한 리박스쿨 관련 도서가 전남 지역 학교 도서관에 비치되는 등 논란이 커진 가운데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올바른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하반기 제주교원이 여순 사건 현장을 직접 찾는 연수를 계획하는 등 지속해서 평화인권교육연대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순 사건 관련 학습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학생 체험 캠프, 신규 교사 직무 연수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은 다시 전남 모든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 50mm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전남 동부권의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5도, 한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0도로 오늘보다 2도 이상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에서 1m, 먼바다에서 1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기상청은 최근 내리는 비는 변동성과 지역 간의 편차가 큰 상황이라며 내 주변의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흥군과 흥양농협, NS쇼핑이 쌀 판매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고흥군과 흥양농협은 고흥쌀 생산 지원과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NS쇼핑은 홈쇼핑 채널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고흥쌀 판매를 지원합니다. NS홈쇼핑을 통한 고흥쌀 누적 매출액은 376억 원으로 고흥군은 올 연말까지 400억 원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광양 홍구장에서 천안을 상대로 상위권 굳히기를 위한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오는 10일 저녁 7시 광양 축구전용구장에서 천안 CTFC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2 24라운드 홈 경기를 펼칩니다. 전남은 이번 경기에서 르본과 정지용을 투입해 천안의 수비진을 압박함으로써 반드시 승리를 챙겨 3위 자리를 공고히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한편 양팀의 통산 전적은 4승 3패로 전남이 근소하게 앞서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무승부가 없는 만큼 치열한 맞대결이 예상됩니다. 전남 지역 보육 대체교사들이 임금과 각종 수당 등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공공연대노조 보육대체교사 지부는 오늘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에서 60여 명의 보육대체교사가 보육교사의 병가, 연차 교육 등으로 발생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러 시군을 오가면서 일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고 근속수당과 복지수당 등을 받을 수 없는 등 상주 인력과 비교해 차별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